에휴. 색수차 맛이 나는구만.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알파7 S3를 구입을 해가지고 EOS R5랑 내가 내돈내산 비교 리뷰를 하겠다 라고 까마득한 예전에 그 예고를 했는데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제가 그런 영상 올렸는지. 근데 아쉽게도 지금도 S3를 제가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제 구독자분께서 요거 알파7 S3를 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도 진짜 사기 힘들다. 요즘에 이거 가지고 아직도 못 구하신 분들 태반인데요. 이거 판매하는 소니 코리아 입장에서도 죽을 맛일 것 같아요. 물건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아무튼 이거를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비교하는 영상을 올릴까 하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몸풀기로 가볍게 해상력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동영상이겠죠? 사진으로 비교할 건 좀 아니지. 아무튼 근데 이제 로그 파일이나 HLG 이런 걸로 가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아까 말했다시피 몸풀기로 리니어, 그러니까 일반 동영상 모드로 촬영했을 때 저감도에서 해상력 테스트 각 모드별로, 그리고 또 고감도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요거 차트 익숙하시죠? 요거 확대를 해가지고 화질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 레이트별로 화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30p로만 무난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4K랑 8K, 4K랑 4K HQ, 4K 대 일반 4K. 일단은 제가 분명히 세팅을 똑같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캐논 쪽이 살짝 더 어둡게 나오죠. 이건 제 채널 보신 분들은,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밝기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지만은 아무리 봐도 8K가 가장 화질이 좋아 보여요. 이런 비슷한 테스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8K가 가장 화질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4K로 넘어가면요, 알파7 S3가 화질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일반 모드는 뭐 얘기할 가치가 없고요. HQ 모드랑 이제 4K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알파7 S3 쪽이 살짝이라도 좀 더 선회도가 좋은 것 같은데, 다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알파7 S3 4K랑 R5의 4K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800%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러니까 조금 뭔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이 정도 화질 차이면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일반적인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이미지로 볼 때 해상력의 차이를 느끼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HQ 모드로 들어가면은 발열 문제가 있다는 게 그게 조금 함정이죠. S3 같은 경우 이제 발열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나서 보면은 8K가 좋다는 거를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파7 S3 4K가 진짜 좋은 화질인데요, 8K한테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K HQ 모드로 들어가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뭔가 S3 4K가 더 좋아 보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거 800%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이미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그 촘촘하게 인쇄된 차트에서 800% 정도 확대했을 때 뭔가 조금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수준이라서 저거를 이제 풀로 튼다거나 아니면은 200% 확대해서 FHD로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화질 차이를 느낄 가능성이 있는가? 거의 제로다, 제로. 저거 사람 눈으로 못 느껴요. 정지된 화면도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상이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화질 차이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동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일반 4K로 넘어가면은 얘는 확실히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풀픽셀 리드아웃 한 상태에서는 8K는 정말 훌륭하고 4K HQ도 훌륭한데, 이제 일반 4K는 풀픽셀 리드아웃이 아니니까 화질이 확실하게 구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4K HQ도 그렇고 8K도 그렇고 발열 문제가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4K 영상을 어떻게 녹화를 하든 간에 4K 120p만 제외하면은 발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영상은 4K 30p로 촬영했잖아요. 60p도 마찬가지고
얘는 설정 상관없이 항상 그 발열의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8K라는 필살기가 있긴 하지만은 덕분에 사실 얘도 1200만원 화소를 출시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화소가 고화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열 문제가 생기면서 화질은 동급이지만 자유도 면에서 S3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근데 이 테스트를 왜 시작했을까 좀 부담스럽네. 다음은 이제 풀 HD 모드 비교를 해볼 텐데,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계속 쳐다봐도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뭐가 더 특별히 좋아 보이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래요. 이거 니콘 2470N 그거 모양 물병이에요. 재밌죠? 고화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미리 밑밥을 깔고 갈게. 태생적으로 S3한테 유리한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고화소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헤비급 선수랑 라이트급 선수를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헤비급 선수가 불리하죠. 얘는 라이트급이고 얘는 이제 헤비급인데, 왜냐면 이제 화소 차이가 나니까 사진도 같이 찍어야 되잖아요. S3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을 촬영하면은 1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가 훨씬 고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해서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R5가 사진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반면에 이제 고화소로 가면은 영상은 똑같은 해상도잖아요. 일단 4K로 촬영한다 그러면은 얘나 해상도는 똑같은데, 태생적으로 얘는 그 픽셀 하나당 그 수감 면적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고감도가 조금 약해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물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고해상도라서 고화소라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많이 생긴 걸 알겠는데, 이게 4K로 풀픽셀 리드아웃을 하면은, 제가 HQ 모드로 촬영해서 비교할 거거든요. 풀픽셀 리드아웃을 해가지고 이게 리사이즈 되는 개념 아니냐, 리사이즈가 되면은 둘이 똑같이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센서 자체가 얘가 헤비급이니까 고감도가 구리다 라고 시작은 하고 가는데, 왜냐면 이제 사진을 촬영하면 얘가 분명히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알겠는데, 풀픽셀 리드아웃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전체 센서를 쓴 다음에 그거를 작게 800만 화소 정도로 리사이즈 하는 거잖아요. 4K 영상 만든다는 게. 그러면은 얘랑 뭐 특별히 얘가 헤비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논리적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주관적인 영역의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게 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각자 저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4000만 화소 넘으니까 당연히 고감도가 구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그래도 걔를 똑같이 4K로 800만 화소 정도로 줄이는데 이게 나쁘면 이게 나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든 그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저는 그냥 실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감도별로 보여드릴 텐데, ISO 100에서 800까지는 제가 보기엔 뭐 크게 차이를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잘 못 느끼겠는데 1600부터 슬슬 이제 노이즈가 조금씩 입자가 보여요. 그러던 게 3200이 되는 순간 이제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분명히 R5가 좀 더 노이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400으로 올라가면 차이가 좀 더 심해지는데요. 근데 6400까지는 분명히 많이 올라가는 감도거든요, 평소에 촬영할 때. 그러니까 요런 게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2800이 되면 R5의 경우에는 선과 선 사이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이게 약간 좀 풍차 돌아가듯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하는데, S3의 경우에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격차가 점점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25600이 되면 이제 R5는 상용 감도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컬러 노이즈도 좀 보이려고 그러고, 노이즈가 있는 것 자체도 분명히 더 R5가 불리해요. 이렇게 보니까 계속 비교를 하기가 미안해지네. 5만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 상용 감도가 끝나서 이제 확장 감도거든요, US R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컬러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죠. 여기 분명히 색깔이 없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색깔이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상력은 둘째치고 컬러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푸티지에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반면에 알파7 S3는 잘 버티죠. 이게 이 바디의 장점이죠. 10만이 되면은 US R5는 가시고요, 이제 알파7 S3만 남는데,
그 전까지 잘 버티던 S3도 10만이 되면 해상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과 선이 구별이 잘 안되고 맛이 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대단한 거고, 제가 보기엔 이제 해상력 막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컬러 노이즈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에요. 해상력은 무너질지언정 컬러 노이즈는 아직 없습니다. 이거를 전체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이미지거든요. 굉장히 준수하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물론 차트라서 선이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은 노이즈가 빙글빙글 돌고 있긴 한데, 이거 밖에 나가서 웬만한 환경에 가지고 그냥 촬영을 해도요, 생각보다 깔끔한 이미지가 얻어지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저는. 다음은 이제 20만인데 잘 버티던 S3도 20만에 도달하면요, 어쩔 수 없이 풍차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선과 선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계속 이 노이즈가 풍차를 돌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20만이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지. 전체 이미지로 봤을 때도 분명히 노이즈가 이제 확연하게 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상태가 됐는데도 컬러 노이즈가 없어요. 이건 정말 진짜 대박이야. 이 카메라 화소가 1200만 화소인 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끝에 도달했어요. 40만. 이제 해상력이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여기 해상력은 뭐 끝났어요. 이거는 뭐 막 선이 뭐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래도 컬러 노이즈는 굉장히 억제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그 보라색, 그러니까 약간 마젠타가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는 게 이상하지. 이거 40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물리적인 한계가 여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40만은 깨끗하다고 하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고, 말끔한 이미지가 얻고 싶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5만까지, 10만부터는 조금 확실히 좀 구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이즈가 없는 깔끔한 이미지는 5만 정도고, 노이즈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해상력 유지되고 괜찮다 싶은 건 이제 10만 정도까지고요. 20만은 그리고 40만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게 제 첫 촬영이에요. S3로 한 첫 촬영이 차트입니다. 예, 방구석에서 차트나 찍고 있죠, 뭐. 아무튼 근데 그러려고 산 거니까. 이제 제 첫 인상이 여기서 느끼는 건데, 정말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소 한, 제가 보기에는 10만까지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뭐 그냥 뭐 조금 노이즈가 있네, 이 정도 느낌. 타사 바디로 치면은 한 25,000? 그동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감으로 봤을 때는 10만까지 가야 한 25,000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기존 바디들에 비교를 해가지고. 원래 이제 S 시리즈들이 워낙 고감도가 좋아가지고 유명하긴 했는데, 얘는 진짜 그거를 제가 처음 경험해 보거든요. 저는 S 시리즈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알파7 S2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남이 촬영한 장례만 봤지, 내가 직접 촬영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진짜 끝내준다. 진짜 끝내준다. 고감도 성능은 뭐 이게 불리한 비교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냥 닥치고 S3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R5도 나쁜 거는 아닌데, R5는 이제 25,600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노이즈가 좀 끼고, 5만은 이제 상용감도도 아니라서 제가 보기엔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굳이 쓴다면 이제 25,000까지, 그리고 저는 권장이 12,800까지라고 보고요. 얘는 뭐 글쎄 한 5만까지는 무난하게. 근데 10만도요, 그게 제가 이제 1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고 얘가 그거에 비해서 잘 노이즈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테스트한 다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보니까 노이즈가 있긴 있어요. 그냥 이제 그 1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걸 이제 빼고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은 솔직히 10만도 있기는 하니까 5만 정도 쓰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5만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제가 이제 뭐랄까, 역시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고감도나 이런 거는 그 저화소 바디가 이런 데서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미사일고 갖다 붙여도요, 고감도에서는 이 저화소 바디가 가지는 이런 거를 따라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이즈를 하면은 그게 모르겠어요. 이후 여하 막론하고 고감도는 완벽하게 알파7 S3가 훨씬 그 R5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R5 영상을 이제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데
요거 올리면 분명히 댓글로 그 차광막 그 센서 녹는 이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달라는 요청이 댓글로 달릴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센서가 녹기 전까지는 그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방송할 마음이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뭔가 아는 게 생기면은 당연히 방송을 하겠지만, 저도 뭐 이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딱 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방송에서 이걸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조회수 팔이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색감 그 비교 테스트 올릴 때도 캐논이 꼴찌를 해가지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엄청 그때 그랬거든요.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원인은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거를 해서 그 전파를 틔우고 제가 조회수를 받아 먹으면서 거기에서 뭐 1회 클릭당 뭐 2원씩 벌겠는데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게. 물론 제 거가 녹으면 그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방송 안 할 거고, 제 건 멀쩡하거든요 아직. 뭐 얘는 워낙 제가 사진 촬영을 거의 안 하고 영상 촬영도 이런 실내에서만 해가지고 아직 뭐 센서가 녹을 만한 그런 조건을 만나지 못했어요. 특히 뭐 역광을 많이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역광 촬영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역광 촬영 한 적이 있나 얘로? 역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커스도 2,000것도 안 되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들은 정보만 공유해 드리자면은, EOS R을 소유하신 분이 만져보셨대요.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R도 녹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 차광막 그 부분 소재가 만져보니까 플라스틱인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니 카메라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만져본 결과 소니 카메라는 R4인지 A9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거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신 결과 그건 메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못 만지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만질 수 있지? 어떻게 만지신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소스여가지고 해당 내용만 전달을 해드리고, 혹시 그런 게 아닐까, 그 소재에서 오는 뭔가 내구성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 정도는 드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리라서요. 뭔가 알려지기 전까지는, 제가 뭔가 알게 되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 방송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저는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몸풀기였고, 다음에 이제 제가 빨리는 못 올릴 것 같긴 한데 다른 거 영상도 찍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종종 계속 주기적으로 S3와 R5의 영상 기능에 대해서 올릴 테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그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건 얘도 제가 돈 주고 산 거고, S3도 곧 남대문 센터에다가 제가 예약 맡겨놔가지고요. 곧 살 거예요. 제 순번 금방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 협찬받아서 리뷰하는 거면은 제약이 많아요. 시간의 제약이. 예를 들어 바디를 뭐 제가 약속한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영상 올린 다음에 그 다음 피드백 할 때는 이미 반납해서 없고, 그런 경우니까 이게 좀 주고받기가 힘든데, 이건 제가 산 거니까 이렇게 토막내서 올리고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다음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길게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있으신 것들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제가 당연히 그거 해보겠죠. 저도 궁금하니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돈내산 리뷰하면서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